네, 올해 뜨겁게 달아오른 금값이 주춤하는 가운데 글로벌 금속 시장의 투자 자금이 은과 구리 쪽으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습니다. 최근 은값은 금보다 더 반짝이고 있죠. 구리와 함께 AI부터 반도체, 전기, 자동차 등에 필요한 전략산업 금속으로 각광받으면서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현재 흐름과 함께 전망까지 이석진 한국금융연수원 겸임교수 모시고 들어보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가 금값만 얘기를 계속 하고 있었는데 어느덧 은이 더 반짝반짝한다는 소식이 많이 전해지고 있는데 네. 뭐 은 얘기 좀 하기에 앞서서 그래도 관심이 많은 금값을 먼저 짚어보겠습니다. 10월 후반에 거의 최고치를 기록한 뒤 많이 떨어졌다가 조금 지금 회복하는 추세입니까? 금값 동향 어떻습니까? 금값이 뭐 떨어졌다고 해도 예. 의미 있는 하락은 아니고요. 한 4천 온수당 한 4,400달러 정도 갔다가 예. 최근에 한 4,000달러 밑으로 내려왔다가 예. 최근에는 다시 또 4,200달러로 지금 반등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요? 지금 말씀하셨던 10월 말 이후부터 보면은 한 달 반 정도 되는 기간 동안에 4,000달러에서 4,400달러 이 정도를 이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고요. 예. 여전히 뭐 4,000달러대를 유지하고 있다라는 것은 강세장 구간을 아직까지 계속 유지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게 우리나라 증시하고 비교해 보면은 예. 올해 제일 많이 오른 그 자산이 어떻게 보면 한국 증시하고 금시장이거든요. 우리 코스피와 금. 그렇죠. 네. 근데 이제 한국 증시 같은 경우는 인공지능 스토리에 이제 가장 큰 빛을 봤다고 한다면은 그렇죠. 이 금 같은 경우는 이 유동성 스토리, 금리 인하 스토리에 가장 이제 빛을 보고 있는 거거든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그렇죠. 그래서 지금 미국 같은 경우 금리 인하에 대한 목소리가 좀 이제 혼란스러워지면서 네. 금값도 방향성을 좀 체크하고 있는 그런 단계라고 보여지는데 예. 한국 증시나 금이나 올해 상당 부분 올랐다는 점을 고려해 보면은 네. 좀 쉬어가는 시기가 필요하지 않나. 이게 계속 지속적으로 이렇게 치고 올라갈 수 있는 것보다는 좀 이 가격대에 적응하는 네. 그런 기간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합니다. 네. 그러나 그 상승장이 뭐 끝났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 스토리가 무너진 게 아니니까요. 금리 인하에 관련된 네. 어떤 전반적인 구도. 지금 아까 말씀하시는 국제 금 현물 가격이 온수당 4,200달러인데 네. 내년 말까지 온수당 5,000달러까지 오를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 조금 많은가요, 지금? 전망치가 그렇게 그 정도 예상되는 거예요. 그런 전망은 뭐 아주 흔합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뭐 4,000달러 넘어갔는데 5,000달러 가는 거야 뭐 그거 20% 한 정도 20%? 올라가는 거니까요. 그건 네. 누구나 뭐 그렇게 예상을 할 수가 있겠죠. 네. 5,000달러 언젠가는 가겠죠. 당연히. 이게 뭐 금값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물가 상승분을 항상 보전해 준다라는 그 성격을 감안해 보면은 네. 당연히 계속 지속적으로 물가는 오르고 있는 거고 그런 측면에서 구매력 보존을 위해서 금에 투자하려고 하는 이런 그 시각이라든지 이런 수요들은 여전하기 때문에 5,000달러 가겠죠. 가는데 2010년대에는 네. 그 10년 이상 동안 금 가격이 온수당 2,000달러의 어떤 저항선에서 부닥쳐 있었거든요. 10년간. 그렇죠. 그리고 2020년대 들어가지고 2,000달러 뚫고 그리고 2024년부터 2년간 4,000달러까지 온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속도 조절이라는 측면에서 보면은 이 갭들이 좀 메꿔져야 되는 측면이 있고요. 예. 그리고 뭐 물가는 꾸준히 올라가지만 금값은 꾸준하게 올라간다기보다는 좀 점프해서 올라가는 측면이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2,000달러에서 4,000달러 올라갔으면은 또 새로운 저항선이 만들어져서 여기서 좀 시간을 좀 에너지를 좀 소화하는 시간이 필요하군요. 그렇죠. 그렇게 올라가야지 좀 정상적이지 않나. 이게 뭐 2,000달러에 4,000달러 갔다고 해가지고 바로 또 뭐 5,000, 6,000달러 이렇게 간다라면은 그건 그 얘기 자체가 계속 지속적으로 유동성 장세가 확대돼야 되고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커져야 되고 뭐 인플레이션에 대한 뭐 기대도 높아져야 되고 이런 것들이 충족이 돼야 되는데 과연 그게 뭐 좋은 그 시그널이기만 하지는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또 다른 그 상승 동력은 가장 중요한 것은 아까 말씀하신 유동성 장세, 금리 인하에 대한 어떤 기대감인데 또 네. 다른 상승 요인이 있다면 어떤 게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까요? 계속적으로 돈이 녹는다라는 게 가장 큰 상승 요인이겠죠. 녹는다.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웃기긴 한데 우리가 배고픈 건 참아도 배 아픈 건 못 참는다고 하잖아요. 네, 네. 배 아프다라고 하는 그 심리가 지난 10년 동안 만들어진 그 과정을 보면은 네. 하루하루는 큰 변화가 없어 보이지만 10년을 놓고 보면은
현금은 가치가 좀 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원화 가치 달러 예. 대비 한 20% 떨어졌고요. 그렇죠. 엔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러니까 결국에 돈만 갖고 있으면은 돈은 녹아내는 녹아내린다. 거고 같은 녹아내린다. 기간 동안에 S&P 500 290% 올랐고요. 예. 금도 똑같이 290% 올랐습니다. 그리고 뭐 다른 거 말할 것도 없고 비트코인 같은 거 말할 것도 없고요. 네. 그러니까 이게 그 많은 분들이 예. 내가 돈을 가지고 그냥 저축만 해갖고서는 이게 배 아픈 일이 점점 더 커지는구나. 그러니까 녹아내리니까. 이런 스토리가 하나 있고요. 예. 또 하나는 뭘 사더라도 똘똘한 놈 안 사면은 또 마찬가지구나. 그러니까 이 똘똘한 또 자산에 대한 욕구가 커지는 예. 이것도 역시 배 아픈 스토리하고 또 맞다 떨어지면서 배 안 아프려면은 어떻게 할 거냐? 어떻게 할 것이냐. 똑똑한 자산. 그게 그렇죠. 이 스토리가 지금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이 금이라든지 주식이라든지 이런 쪽에 강세를 이어가는 가장 큰 원인이라고 볼 수 있고요. 네. 이런 데서 스토리 라인이 무너지려면은 어떤 좀 거대한 담론이나 메커니즘의 변화가 있어야겠죠. 또는 거대한 충격이나 뭐가.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 예를 들면은 인공지능 스토리의 어떤 기초 자산이라고 할 수 있는 뭐 이 빅테크 기업 하나가 흔들리다든지 뭐 이런 어떤 스토리의 전환이 필요하겠죠. 아니면 유동성 측면에서는 뭔가 금리를 다시 올릴 수밖에 없는 올려버린다든지. 그런 상황들이 발생할 것인지 예. 뭐 이런 것들이겠죠. 그런 것들이 아닌 한 현재의 상승 어떤 구도는 좀 유지될 가능성이 있다 그런 거네요. 그래서 지금은 네. 뭐 그런 네. 좀 눈치 보기 장세라고 봐야겠죠. 그런데 우리가 금 얘기를 많이 했는데 사실 금이 가장 똘똘한 자산이었는데 올해 갑자기 실버가 금보다 더 뜨겁게 올랐는데 뭐 연초 대비 배가 됐어요. 100% 넘게 올랐다는데 왜 은이 이렇게 뛰고 있는 건가요? 예, 오늘 날짜로 한 101% 정도 100%. 예, 배가 올랐습니다. 됐어요? 연초 대비해서. 오. 이것도 그 혹시 최근에 드라마 중에 뭐 그 서울 자가의 대기업 다니는 김 부장이라는 드라마 들어보신 적 있나요? 네, 저는 아주 그 김 부장 이름이 예. 김낙수거든요. 김낙수예요? 예, 왜 이 말씀드렸냐? 네. 낙수 효과라는 거예요. 낙수 효과. 예, 예. 지금 은 가격이 오르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결국 대장주인 금이 올라가는데 네. 왜 은 투자 수요가 더 몰리느냐? 왜 그럴까? 접근성이 좋죠. 접근성? 금은 단위 가격당 온수당 4,200달러잖아요. 예. 은은 온수당 58달러예요. 아. 그러니까 가격이 이것도 지금 2배 오른 거죠. 그러니까 연초에는 29달러였는데 지금 58달러 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금보다 거의 한 100분의 1 정도 가격에 살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을 빈자들의 금이라고 얘기하거든요. 빈자들의 가난한 사람들의 그렇죠. 네. 근데 뭐 계속 말씀드리지만 투자 안 하면 배 아픈 세상이 됐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투자를 한단 말이에요. 투자하는데? 금 투자도 많이 늘었죠. 네. 근데 금 너무 비쌉니다. 너무 비싸. 그러니까 은에 투자하고 싶은 이런 젊은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예. 상당히 공격적으로 예. 은 시장에 들어오고 있죠. 거기에 더해서 예. 은이 갖고 있는 또 이 산업적인 특성이 있거든요. 은은 금과 달리 산업적 수요가 많아요. 그렇죠. 뭐 금 같은 경우는 90% 이상이 투자 수요, 이 장신구 수요 이런 쪽이거든요. 예. 근데 은은 한 55% 정도, 60% 정도가 산업용 수요예요. 예를 들자면 어떤 부분에 많이 쓰여요? 산업용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게 태양광, 태양광 그리고 전기전자 반도체, 반도체. 그다음에 이제 뭐 전기차라든지 전기차. 이런 쪽도 있죠. 그러니까 요 스토리가 보면은 올해 태양광도 상당히 좋아요. 이게 왜 좋냐면은 결국에는 인공지능 스토리에 또 연결되는데 인공지능이 발전하면서 전력에 대한 수요가 되게 커지는데 예. 이 전력 에너지들 예. 대체적으로 보면은 원전, 그다음에 태양광, 예. 그다음에 풍력 이런 것들이거든요. 이거 다 올해 다 많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많이 사용되는 은 그리고 반도체에도 들어가고 예. 그다음에 전기차에도 들어간다고 하니 어. 이 지금 최근 들어서 인공지능에 이어서 태양광이나 전기차에 대한 이 산업용 어떤 분위기도 상당히 좋거든요. 예. 이러다 보니까 최근 한 2달, 3달만 놓고 보면은 예. 은이 상당히 공격적으로 이 스토리가 예. 녹여지면서 상당히 강세를 보이고 있는 측면도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금 상승에 따른 낙수 효과에다가 더군다나 산업적인 수요까지 그렇죠. 겹치니까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스토리가 계속 엮이면서 지속되면서 상당히 올라갔다. 폭발적인 지금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상승세가 우리 금도 2024년에 크게 올랐잖아요. 네.
그런 패턴을 좀 따라가는 걸까요? 은이? 그 얘기는 이제 금이 작년에도 사실 뭐 한 30% 올랐는데 예. 올해는 한 60% 또 올랐으니 어. 야 이런 스토리라고 보면은 은도 올해 올랐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내년에도 또 갈 수 있다. 뭐 이런 스토리로 연결시키는 것 같아요. 예. 뭐 이건 다시 말씀드리면은 대장주의 문제예요. 대장주 예, 문제다. 금이 계속 갈 수 있다면 은도 당연히 레버리지 효과를 발휘하면서 더 갈 수 있겠죠. 네, 그래서 뭐 은이 더 갈 수 있다?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일단은 금이 더 갈 수 있느냐에 좀 포커스를 맞춰야 될 것 같고요. 아, 은의 상승세는 금이 과연 계속될 거냐와 그렇죠. 아주 밀접한 그렇죠. 관련이 있다. 금이 못 가면 은 못 갑니다. 아, 금이 안 가면 그렇죠. 형이 가야지 동생이 가는 동생이 거거든요. 따라가는데. 예. 그래서 지금 뭐 물론 지금 뭐 인공지능 스토리라든지 태양광 스토리가 있긴 합니다만 있긴 하지만. 이게 주는 아니에요. 주는 금이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금, 은 외에도 다른 기금속들 예를 들면 플래티넘이라든지 팔라듐 예. 이것도 많이 올랐어요. 아, 거기도 올해 한 70%, 80% 금 올랐습니다. 따라서 막 오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금이 간다라는 게 가장 큰 전제입니다. 금이 가면 같이 갈 수 있는 힘들이 생기는 거예요. 네, 근데 같이 가는데 좀 빨리 뛰었어요, 금이. 그러니까 그거는 마치 주가 주식처럼 가격이 조금 쉽게 접근할 수 있을 만큼 좀 낮으니까. 그렇죠. 투자를 그런 많이 어떤 그 투자 수요가 접근성이 좋기 접근성이 때문에 은에 대한 수요가 더 많이 몰리는 측면이 있는 거고요. 반면에 은은 또 전통적으로 변동성이 되게 강한 심한 또 귀금속이거든요. 은이요. 그렇죠. 그러니까 금은 우리가 장기적으로 지속적으로 오르는 대표적인 자산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만 예. 은은 그런 얘기는 하진 않아요. 은은 확 올랐다가 또 변동성 때문에 또 확 꺾였다가 예. 뭐 이런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예. 금에 비해서는 좀 장기 투자 자산으로 보기는 어렵다. 아, 좀 중기 단기적인 좀 측면에서 접근이 좀 더 바람직하다. 그래서 정말 금 대신 장기 투자 자산으로 투자하는 은이라면 그거는 그다지 이렇게 권장할 만한 건 권장할 아니다. 만한 거는 아닌 것 아니다. 같습니다. 네. 동시에 금과 함께 저희가 은 얘기도 하고 있는데 구리도 요즘 많이 오른다면서요. 구리는 이제 보통 네. 우리 뭐 닥터 코프라 그래가지고 이건 전반적으로 정말 산업용 수요일 텐데 네. 경기 선행 지표라고 하잖아요. 네네. 왜 근데 구리는 또 오르는 겁니까? 이건 낙수 효과는 아니죠? 구리도 이게 전통적으로 그 어떤 지금 말씀하셨던 경기 선행성을 보이면서 올라가는 거라면 아 그러면 경기가 좋아지는구나라고 볼 수 있겠는데 네. 같은 이 산업금속들을 살펴보면은 예. 구리만 많이 올랐어요. 구리만 전반적인 산업금속에서? 다른 것들은 별로 안 올랐습니다. 구리만? 그리고 경기가 좋아지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예. 전통적인 원유 가격이라든지 뭐 농산물 가격들도 같이 올라가야 될 건데 예. 이것도 안 올라가고 있어요. 다른 원자재는 별로 많이 안 오르는데 그렇죠. 그래서 이게 지금 전통적인 측면에서의 구리 가격 강세로 보긴 좀 어렵고요. 아, 구리 역시 인공지능하고 연결된 스토리가 가장 강해요. 어떻게 연결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건? 상반기에는 이제 관세 때문에 미국에서 그냥 이제 재고를 쌓으려고 하는 수요가 컸지만 예. 하반기에는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 네. 데이터 센터는 하나의 어떻게 보면은 거대 도시가 생기는 거랑 다름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거대 도시 같은 이 데이터 센터가 생기면은 건설 수요도 크고요. 그렇죠. 거기에 들어갈 때 만들어지는 여러 가지 인프라들 모든 게 다 구리가 많이 사용되는 것들이에요. 전선도 그렇고요. 예. 전력과 관련된. 역시 인공지능 스토리네요. 그렇죠. 이것도. 그래서 이 인공지능 스토리가 전체적으로 뭐 곳곳에 안 깔리는 게 없어요 지금. 제가 볼 때는 지금 모든 그 산업들이 잘 나가는 산업들 보면은 뭐 원전도 결국에는 그쪽이거든요. 그렇죠. 에너지예요. 에너지 필요한 게. 전력 에너지입니다.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 인공지능 스토리에 달라붙고 있느냐, 올라타고 있느냐, 올라타고 있느냐. 아니냐가 지금 핵심인데 그러네요. 구리 역시 그런 측면에서 가장 강하게 올라타고 있는 산업금속이라고 봐야겠죠. 아니, 저는 금은 계속 오른다는 걸 저희 경제현장 오늘에서 몇 차례 했기 때문에 계속 투자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데 은이나 구리를 일반 사람이 투자한다는 얘기를 많이 못 들었는데 그럼 많이 투자를 하는 거예요? 은이나 구리 같은 경우도? 은은 거의 금하고 거의 비슷해요. 비슷하게? 그러니까 제가 오늘도 주식시장을 봤더니 네. 금 ETF하고 은 ETF가 상장이 돼 있거든요. 우리나라 주식시장에도요. 주식시장에 ETF가.
거래량이 둘 다 100만 주가 넘더라고요. 아, 그 엄청 늘어난 거 전에 비하면? 그렇죠. 그게? 예, 거래량이 엄청 많이 늘었다는 얘기는 그만큼 활발하게 거래하고 있다는 거고요. 예. 은 같은 경우는 선물 시장에서도 활발하게 거래되고 있고 지금 말씀하신 ETF 시장 예. 그리고 그 현물 시장에서도 실버바라든지 실버바. 그래듈이라 해가지고 이제 알갱이처럼 예. 젊은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투자하는 게 또 이 그래듈 투자인데 그래듈 투자 이런 참 식으로도 그 실물 투자도 많이 이루어지고 많이 돼요? 있고요. 구리 역시 ETF 시장을 통해서 투자할 수 있어요. 근데 거래량이 뭐 금이나 은처럼 많지 않기 때문에 구리 투자를 좀 활발하게 하시는 분들은 이 선물 시장이나 아니면 미국에 상장돼 있는 구리 ETF 같은 것들을 활용해서 투자하실 수도 있고요. ETF로 하면 투자하면 뭐가 좀 실물 투자하고 좀 다른 장점이나 뭐 단점이 있어요? ETF를 통한 거는? 은 같은 경우를 예를 들면은 금이나 은 같은 경우는 이게 귀금속이기 때문에 현물로 살 때는 10% 이제 부가가치세를 내고 사야 되잖아요. 예. 근데 그 ETF 시장에서 투자할 때는 그런 건 없죠. 나중에 그 발생하는 이익에 대해서만 배당소득세를 낸다라는 건 세금을 있지만, 낸다. 네, 근데 미리 부가가치세를 내고 투자하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각각의 어떤 장단점이 있겠죠. 네. 부가치세를 내고 투자하는 경우에는 이 현물을 갖고 있다라는 네. 측면에서 뭐 장기적으로 또 이제 쓰임새가 있겠죠. 네. 투자할 때 따르는 세금도 좀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금은 구리 관련 투자 동향 얘기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이석진 한국금융연수원 겸임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